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윤순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좀처럼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그런 고등학생이라면 이 블로그에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단시간 안에 여러분이 영어 실력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시절에 모든 세상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탄생을 했구나.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어떤 요소들은 나를 위한 들러리구나.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서 커가면서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능이 한 1년 정도 남았다. 현재 비록 5등급이지만은 열심히 하면은 1등급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혹시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오던 방식으로 공부를 그대로 한다면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등급 올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남들은 공부를 안 해줘야 내 등급이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수능에서 높은 성적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실력은 향상되지만 자, 실력 향상되는 거에 비례한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고득점 받기 어렵죠. 자, 그렇다면은 자,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영어 공부하는 방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무질서하게,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막연하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지만 영어의 큰 틀을 먼저 세우고 그 틀의 규칙과 질서 속에서 모든 세부 사항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알고 있는 요소들이 정리가 되면은 단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영어를 이렇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까지 모의고사 5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학생에게 이 방식대로 이끌므로써 결국에서는 이 학생이 수능에서 만점 가까이 받은 그러한 티칭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대로 단시간에 틀을 쌓기 위해서 지금도 2시간이 넘는 왕복 거리를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티칭 기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제가 어제 모처럼 이제 지식인에 방문해서 봤더니 이런 질문이 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제 방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하나에 굉장히 복잡하고 단어도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려고 이제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 요즘 학생들이 쓰는 말로 토 나온다 할 정도의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질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tudies in which participants are asked to assess photographs of people with or without an accompanying pet have found that people pictured with a dog tend to be perceived as happier than without an animal present. 자, 읽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좀 복잡한 문장입니다. 자, 이 학생이 윗 문장에서 맨 처음 study라는 명사 연구입니다. 연구 뒤에 다음에 in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 뒤에 보면은 전치사 in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죠.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위치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도 개념을 못 잡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자, 이 학생 역시 in이 어떻게 나왔는지, in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는 자, 관계부사와 관련된 것 같은데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in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기 이전에 자, 여러분들 이런 어떤 힘든 문법 공부할 때 막연히 이런 문법을 설명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히 내가 고2라고 또는 고1이라고 나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어려운 어떤 남들 하는 그런 문제집 풀고 설명 봐서는 절대로 영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틀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영어의 우주적 규칙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법적인 요소도 대충은 알 수 있어도 정말로
응용을 해버리면 알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영어는 우주적인 규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영어의 구조는요. 자, 모든 5가지의 형식의 동사가 5가지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1에서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영어의 뼈대죠. 이 영어의 뼈대의 우주적 규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동사 5가지 형식의 동사가 이끌어내는 이 구조에는 자, 뼈대의 나머지 뼈대는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뼈대가 있습니다. 자, 우주적 규칙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자, 명사밖에 올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막연히 아실 겁니다.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만 와야지 이 자리에 부사나 형용사나 다른 품사가 올 수 없습니다. 자, 보어라는 보충 설명어 컴플리먼트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느냐? 자, 명사. 여기도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단 이 자리만큼은 명사 이외에 명사가 안 올 때는 형용사도 올 수 있다라는 우주적인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영어라는 5가지 뼈대 자리에 5가지 형식이 만들어낸 뼈대 자리에 동사가 이끌어내는 대부분의 뼈대 자리는 명사 자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도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부사는 이 요소를 영어의 뼈대라고 생각한다면 부사는 뼈대 위에 붙는 우리 인간에 비유하면 피부 또는 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부사는 이렇게 주로 보면은 보통의 문장 같으면 뼈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부사가 나오는데 항상 그런 것만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부사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 삽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부사의 위치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주적인 규칙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자, 대부분이 아는 분들 아십니다. 이것 안다고 영어가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사는 이게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논리의 어떤 개념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하는 언어적인 역할, 언어적인 기능을 큰 기능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뼈대 부품입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옷을 입혀주는 역할. 그래서 명사구를 만들어냅니다. 자, 명사구도 명사이므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의 기능 하나 더. 보충 설명어 자리에도 이렇게 명사가 올 수 있지만은 뼈대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논리인데, 자, 의미는 시간, 장소, 이유, 목적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다. 자, 우리 지진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인 뼈대는 다 나왔죠. 자, 살을 입혀보겠습니다. 언제 발생했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등등에 어울리는 부사구가 이제 뒤따라 오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볼 것이면 어떤 소년이 빵을 훔쳤다. 자, 훔쳤다. 이 훔친 동작, 언제 훔쳤는지, 어디에서 훔쳤는지 또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 어울리는 부사구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단어 명사, 단어 형용사, 단어 부사만 있다면 영어는 굉장히 간단하고 너무 단순해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확장형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명사 상당어구, 명사의 확장형 개념, 명사의 family, 형용사의 확장형 개념, 상당어구, 부사 상당어구 뭐 이런 용어로 쓰는데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이 확장형 개념만 다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의 뉘앙스, 기능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좀 전에 이 요소를 완전히 우리가 정복을 할 때 영어가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가지의 명사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A girl, study, garden. 자, 소녀, 연구, 그리고 정원입니다. 자, 소녀라는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A beautiful girl. 아름다운 소녀라는 명사구죠. 자, 지금까지 이런 명사들은요, 아주 간단한 명사 덩어리죠. 이 간단한 명사 덩어리가, 자,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자, 주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 그리고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가는 요 자리에, 요런 좀 전에 어떤 단순한 명사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자, 5가지의 구조밖에 없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간단하겠지만은, 이 자리에, 명사 자리에 많은 정보를 지닌 길이가 긴 덩어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조는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복잡하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명사구를 잘 정복을 하면은 영어의 구조가 간단해집니다. 명사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형용사 식구들이 명사에 옷을 입혀줘서 그렇게 명사구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 중에서 형용사절, 아까 지식인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설명드리기 위해서 형용사절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위치, 자,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을 할 때 단어 형용사는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아까 beautiful girl 이렇게 단어 형용사 beautiful이 앞에 위치했죠, 명사보다. 자, 근데 구형용사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명사구를 만들어냅니다. 자, 형용사구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요. 형용사 직구 중에서 형용사절도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죠. 따라서 형용사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명사 뒤에 형용사절이 이렇게 컨비네이션 되어져서 명사와 형용사가 합쳐지면은 품사는 명사구가 됩니다. 명사구. 이런 명사구가 주어나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형용사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행사. 이 선행사 이런 용어가 나오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 한자어를 보면은 먼저 선자, 행하려는 자, 말씀사자. 쉽게 생각하면은 형용사절보다 앞에 먼저 나온 명사다. 형용사절보다 위치가 앞에 있는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이, 뒤에 있는 절이 형용사다, 형용사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형용사절로 우리가 파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자, 관계사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 관계사가 관계사 뒤에 절이 오면은 요 요소가 형용사절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관계사는 크게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소유격 관계사 이렇게 제가 분류하는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소유격 관계사를 소유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저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런 관계사는요, 이 관계사가, 좀 전에 이 관계사 지금 깜빡이는 요 관계사가 원칙적으로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그런 일종의 성분이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모든 요소는요, 작은 데서 큰 걸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관계사는 뭐다? 관계사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일종의 성분이다. 자, 우리 근데 형용사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관계부사가 나왔다고 부사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대명사는 그런 명사절이 되죠. 이름으로 따진다면 그게 아니고 관계사는 전체적으로 형용사절을 이끄는 그런 요소이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사라는 이름이 왜 나왔느냐? 어떤 요소냐? 형용사절을 이끌면서도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그런 속에 감춰진 그런 관계까지 이렇게 암시해주는 그런 요소가 관계사입니다. 잠시 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각각의 명사, 아름다운 소녀, 영구, 정원이라는 이 명사에서 확장되어진 형용사절이 부과된 명사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A beautiful girl who speaks fluent English. 유창한 영어를 하는 한 아름다운 소녀. 이렇게 되죠. 유창한 영어. 자, 그 다음에 이 study 뒤에도 형용사절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A study which scientists conducted. 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가 되겠습니다.